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독문화 부흥을 위해 노력한 이들을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민희망 실천연대가 정기총회를 열고 희망과 긍정, 배려의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시도에선 처음으로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인권선언문에 명시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원칙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각각 찬반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명 충남 인권조례 내용입니다. 충남도의회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이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성별 정체성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너의 성적 지향이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런 것까지 존중해주겠어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폐지안 가결 직후 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충남인권행동 등 진보 시민단체들은 인권조례 폐지가 무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폐지안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동반연 등 보수 교계단체들은 폐지안 가결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이 같은 분위기가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의 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지만 또 이에 근거한 지방인권조례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제정되어 있는 지방인권조례 폐지를 전국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충남도청은 이번 폐지안 가결에 대한 재의결을 의회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마저도 가결될 경우 충남도는 대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보수 단체들은 내다봤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올해 구세군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구세군은 전국 각지의 소외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는데요.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을 한가득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출발합니다. 전국 5개 지역으로 향하는 쌀은 사회복지시설 90여 곳에 전달돼 소외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세군은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사랑의 쌀을 전달해왔지만 이렇듯 대대적인 나눔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는 자선 냄비와 금융권에서 모금한 성금으로 쌀 8,000포와 라면 2,000박스가 마련됐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은 단순히 배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쌀은 생명이고 또한 사랑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을 돌볼 것입니다. 이날 서울역 광장 곳곳엔 시민들도 나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포토존과 SNS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또 노숙인을 위한 빵 나눔도 이어졌습니다. 이게 내가 기부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전달이 될지 이제 이런 게 사실 국민들의 그런 좀 마음인데 이제 구세군에서 이렇게 행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과감하게 좀 나도 기부를 하고 부유한 이웃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구세군은 기부 문화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지난해 자선 냄비 모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다며 국민들의 변함없는 신뢰에 힘입어 앞으로도 소외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기독교 문화예술원이 한 해 동안 기독문화예술 부흥을 위해 노력한 이들을 선정해 기독교 문화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문화사역이 더욱 깊어지고 확장되기 위해선 가장 본질적인 것,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선 음악 부문의 김석균 작곡가, 뮤지컬 부문의 뮤지컬 더북 제작자 김관영 목사, 영화 부문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에서
서서평 역을 맡았던 윤한나 배우가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장 소강성 목사는 수상자들은 기독문화계의 지평을 넓히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돌아보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뮤지컬 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관영 제작자는 뮤지컬 더북을 위해 수고하고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받아야 할 상을 대표해서 받은 것이라며 문화선교의 한 알의 미랄이 되란 격려로 받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문화대상은 기독문화예술 분야에서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를 실현한 작품과 인물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1984년 시작됐습니다. 사단법인 국민희망 실천연대가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국민희망 실천연대는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요셉 드리밍 센터 사역을 적극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배 말씀을 전한 이영훈 법인이사장은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가 외친 자유는 당시엔 허황된 꿈이었지만 결국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만들어냈다며 국민희망 실천연대의 사역도 온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한 사역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국민희망 실천연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공동체와 연계해 우리 사회 소외이웃의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 여론을 조성하고 불건전한 미디어 문화를 감시하는 희망 스프레이 캠페인도 펼칠 예정입니다. 국민희망 실천연대 관계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긍정,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일 정상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미 합동군사훈련 실시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라며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말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뜻은 이해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 주권의 문제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압박을 지속하길 바라는 아베 총리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이끌어가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배치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매체들이 김여정을 비롯한 고위급 대표단의 남측 방문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했던 고위급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며 내외의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고위급 대표단의 이번 남조선 방문은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은 고위급 대표단의 귀환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한 소식을 나란히 일면에 게재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한반도기의 제주도를 일본 섬이라고 설명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 타임스는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들이 들었던 한반도기의 사진에 대해 한반도기는 적대 국가의 통합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소유한 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부분을 빨간색 원으로 강조했지만 이는 제주도를 독도로 오인한 것으로 독도를 일본 소유의 섬으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에 대해 우리 측은 공식 항의와 함께 정정 보도를 요구했고 더 타임스는 해당 기사의 온라인 페이지에 사과문을 싣는 한편 지면에도 사과문을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4.6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여진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공공시설은 54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진이 일어난 당일에 피해 신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피해 신고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여진에 따른 부상자는 40명으로 5명이 입원 중이고 35명은 경미한 상처를 입어 자력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귀가한 것으로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파악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지진 때 안전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건축물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 발효 중인 가운데 삼척시 도계읍 인근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풍을 타고 능선을 따라 번진 불로 인해 인근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1대와 인력 1,400여 명, 진화차 45대 등을 산불 현장에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펜션에서 발생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었으며 초기 진화에 나섰으나
강풍과 험한 산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불을 조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수년간 해오름교회에서 목요 예배를 진행해온 마커스 워십이 최근 해오름교회가 세습 논란에 휩싸이자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커스 워십 측은 장소 이전 문제에 대해 2월 한 달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무엇인지 구하려 한다며 함께 기도하며 기다려달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2018 사회 선교선언서를 채택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사회의 절망적 분위기를 희망으로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장총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선언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다음 달 25일 하남시청과 덕풍천 일대에서 생명보듬 페스티벌 라이프워킹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생명보듬 페스티벌은 일종의 걷기 행사로 자살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생명의 존귀함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오륜교회와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오는 20일부터 6주간 기독학부모의 자녀교육 패러다임 바꾸기 세미나를 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독학부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엔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 진로와 소명연구소 정은진 소장, 총신대 신국원 교수 등의 탈종교화와 주일학교 학생 감소 등 다음 세대 위기 극복 방안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